생애 첫 미국 여행에 들떠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아다녔는데 어느덧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다. 사실 미국 여행이라면 적어도 열흘 이상, 2주 정도는 잡아야 그래도 좀 여유있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직장인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길게 잡은 6박 8일간의 일정은 정말 빠듯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 후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했었다. 그래서 한국 입국 전날 오후 1시에 신속 항원 검사를 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검사하러 가기 전에 산책 겸 근처에 있는 공원에 걸어가 보기로 했다. 이 지역은 치안상으로 안전한 곳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걸었다. 하지만 나중에 느낀 것이지만 안전하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웬만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원래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다가 일요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거리는 정말 조용했다. 걷는 도중에 특이한 구제품 가게를 발견했는데 아직 가게를 오픈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아내가 굉장히 들어가 보고 싶어 했는데 가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한번 빌려볼까? 별거 다 준 것뿐만 아니라 자파도 막 주택가인데 워낙 나무도 많고 자연과 접해 있어서 이렇게 길가에 토끼가 돌아다닌다. 길에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았다. 사실 길도 널찍하고 공간도 충분하니 좀 널널하게 주차할 것도 같은데 주차된 차들 사이의 간격이 아주 좁았다. 차례로 줄지어 주차한 게 아니라면 저렇게 좁은 간격으로 전부 일렬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런데 다른 쪽도 보니 타이트하긴 마찬가지이다. 널찍널찍하다고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구경하면서 걷다 보니 목적지인 라벤나 공원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에도 신도시에는 큰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초입의 풍경은 그리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표지판 같은 것도 없고 덩그러니 풀밭과 숲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 수 없었다. 마침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거리를 두고 따라가 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아내가 항상 말했다. 공원은 인공적인 요소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영상으로는 느낌이 다 전달되지 않지만 고개가 아플 정도로 높이 올려다 보아야 하늘이 보일 정도로
엄청난 높이의 나무들로 둘러싸인 숲은 약간 두려울 정도로 대단했다. 가끔 마주치는 시민들 중에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돌아갈 때쯤 되니 그런 인사에도 약간 익숙해지는 느낌이었다. 공원을 나오니 길 건너에 아담한 식료품점과 함께 카페가 있었다. 한적한 동네의 카페여서 내부는 마치 인테리어 공사 중인 듯 어수선하고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진열장 안의 음식들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도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다. 카페 주인은 동양계 여성이었는데 동양인다운 약간 무표정한 분위기와 말투였지만 그래도 친절한 편이었다. 화장실을 쓸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미안하지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원의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그동안 아침은 항상 호텔에서 먹고 나갔었는데 처음으로 카페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공원의 공터에서는 사람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글러브 같은 장비를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하는 약식 게임이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짬뽕이라고 그냥 고무공 하나만 가지고 야구 비슷하게 놀았었는데 그때 생각이 났다. 짬뽕이라면 나도 꽤 잘하는 편이었는데 오후 1시에 코로나 검사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브런치를 즐긴 후 다시 호텔로 걸어갔다. 주차되어 있는 길 옆에 주차되어 있는 빨간색 액센트를 보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보는 듯해서 왠지 대견했다. 걷다 보니 운전학원이 있었는데 한국의 운전학원과는 달리 주행연습 위주로 교습을 해주는 모양이었다. 오른쪽에는 과거 학교로 쓰이던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노숙자들을 지원해주는 쉼터로 쓰이는 듯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 쉼터가 있고 노숙자들이 제법 많이 있지만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았다. 요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 같은데. 프리 샤워 되나? 프리 핫 샤워. 가다가 마트를 발견하여 들어가 보았다. 그동안 식수를 호텔 1층의 작은 무인 매점에서 사다 먹었는데 상당히 비쌌다. 그래서 물을 비롯해 간단히 먹을 것도 사고 마트에서 어떤 걸 파는지도 구경해 보았다. 저기 있잖아. 계산은 셀프 계산대에서 했다. 인건비가 비싸서 그런지 직원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계산대에는 직원 한 명이 있을 뿐 계산은 기본적으로 셀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었다. 가끔 화면에 나오는 메시지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 봤기 때문에 계산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다. 어쨌든 뭔가 하나의 테스트나 미션을 처리하는 느낌으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이건 모바일 안 찍어도 되는 거. 이거 멤버니까. 이거 어딨지? 여기 있지? 저기 바텔 드롭스 있네. 어제 그때 우리 샀던 교체. 며칠이나 지났다고
어느덧 익숙해지고 친근해진 거리의 분위기를 느끼며 호텔로 돌아왔다. 됐다. 가자. 이제야 가보네. 1시에 예약을 해놓은 코로나 검사소로 갔는데 준비된 테스터기가 다 소진되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 당황하고 좀 놀라서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지는 못했다. 사실 유튜브는 이런 걸 찍어야 재미가 있는 것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쉽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참 심각했다. 여행객으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찌어찌 되지만 이런 돌발 상황에서는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했다. 결국은 그날 검사를 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날 아침에 공항 근처의 검사소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예약을 했다. 그 때문에 오후 일정이 꼬여버렸는데 그래도 마지막 남은 시간도 활용하려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호텔을 나와 인근의 벨뷰라는 곳으로 향했다. 우버를 타고 내린 곳은 호수를 중심으로 조성된 메이든 바우어 공원이라는 곳이었다.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해안가에서는 수영도 할 수 있었는데 야생 오리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수영을 같이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가족 단위로 나와서 주말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평화롭게 느껴졌다. 벨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가까운 곳에 있고 그래서 그런지 IT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산다고 한다. 그래서 인도계 사람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다. 많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인도인가 싶을 정도로 인도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 듯 했다. 다시 장소를 옮겨 벨뷰 스퀘어라는 쇼핑몰에 왔다. 여행하는 동안 쇼핑다운 쇼핑도 못 해봐서 벼락치기로 찾아간 쇼핑몰이었다. 지금은 한국에도 큰 규모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많아서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쇼핑몰은 또 느낌이 좀 달랐다. 명품들도 많이 명품관도 많네. 왜 좀 사두게? 사라고? 청바지를 좋아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 본 곳은 리바이스 매장이었는데 미국이라서 특별히 종류가 많거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거나 하진 않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간 매장이 되어버렸다. 일요일에는 7시면 문을 닫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미국까지 와서 제대로 여유있게 쇼핑을 즐기지 못한 아내에게 두고두고 미안했다. 결국은 문 닫을 준비를 하는 가게에서 레모네이드만 한 잔 마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더 비쌀 텐데.
쇼핑센터를 나와 조금 걸어가 보니 커다란 광장형 공원이 나왔다. 인도 및 기타 무슬림들의 플리마켓 행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 벨뷰에는 인도인들이 워낙 많았고 이들이 IT 업계 종사자들이라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어서 그런지 다들 아주 당당하고 여유 있는 모습들이었다. 백인들만 있던 곳에서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들 유색인종들 틈에 있으니 왠지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진다. 이곳 시애틀은 서울보다 위도가 높아서 해가 늦게 진다. 그래서 저녁때가 되어도 몇 시쯤 되었는지 잘 가늠이 안 되었다. 미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저녁 시간을 아쉬워하며 우버를 잡으러 잣길로 나갔다.